예, 8강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조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체크가 되어 있네요. We have much rain in summer. 이 문장에서 이 rain은 위치와 문맥상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5번 문장에서는 It rained last night. It rained last night. 어젯밤에 비가 왔다. 얘는 주어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 뭐 동사하고 서술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서술어로 쓰여서 동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r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컨셉은요 그냥 하늘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만 위치와 문맥상 그 무엇이 결정된다? 기능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위치와 문맥상 여기는 명사 역할을 했고 여기는 동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하다 만 게 뭐냐면은 이 it의 용법이 뭐냐, 이것을 정말 고지고대로 그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비가 왔다, 과거형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얘기가 되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비인칭 대명사 it라고 일컬으면서 얘는 해석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비인칭 it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접해본 결과 비인칭 it가 뭐냐 그러면은 날짜, 날씨, 시간, 거리, 기타 막연한 상황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이냐라고,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는 개념을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비자가 한자로 좀 써볼게요. 아닐 비자예요. 비인칭 대명사다.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인칭 대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생각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때는 이렇게 저기 대글박을 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맞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야, 부정사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다? 이 부자가 아니 부자기 때문에 정사가 아닌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야, 부정사 뭐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예, 비인칭 대명사 이트가 뭐예요? 날짜, 날 시간, 거리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인칭 대명사라는 게 뭐냐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념을 생각을 하려 그러면은 항상 한자 풀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다 우리말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자 풀이를 하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게 됐어요. 내가 지난번에 사행천에 관한 얘기 말씀드렸던가요? 다 그런 식이에요. 요거를 근데 여러분들의 저처럼 꼭 한자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다, 이건 알아야 되죠. 요걸 한자로 쓰면은 사람인 좀 간차체로 좀 쓸게요. 일컬을 칭, 대신할 대자, 이름명자. 이것만 보게 되면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게 뭐냐면은 I, 뭐 짝꿍은 we, 뭐 you, he, she, it. 예. 그 다음에 또 this, that. 이상하다. 이거는 그것이고, 이거는 이것이고, 이거는 저것.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사람도 가르쳐. 그렇지. This is my friend.
that's Tom. 이 to도 사람 가르쳐요. 이게 he나 she로 나타낼 수 없는 child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거라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애는 성별 구별이 모호하잖아요. 이 to를 받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체로 사람만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람도 일컫고 사물도 일컬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려면 뭐라 그러면 돼요? 예,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태 용법은 당연히 인칭 대명사로서의 용법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인칭 대명사 it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그것 또는 그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떨 때 쓰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것은 인도 유럽족 특히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애들이랑 좀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못 그려도 이해하세요.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얘가 이탈리아 반도, 얘가 발칸 반도, 얘가 케어난, 어떻게 되나? 여기가 지중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 나일강, 이렇게 되겠죠. 예, 영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 이쪽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랑요, 이쪽 동네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 북구라파, 예, 북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이랑 언어 습관이 완전히 다르다. 자, 이쪽 동네, 남쪽 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쪽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 이하에 살았던 사람들, 로마 족속들이죠. 이 사람들은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예로 지난번에 뭘 들었죠? 예, 아르스, 롱아, 비타, 브레비스. 예, 이게 이쪽으로 건너가면서 아트가 되었고요. 이게 롱이 되었고, 이게 라이프가 되었어요. 요 언어 현상은 좀 이해해둘 필요가 좀 있는데, 이 비타는요, 어디 나라 말이냐면 요 나라 말이에요. 아까 라틴어라고 그랬죠. 요 동네 말인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민은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그 독일어로 이 마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물질을 의미해요. 돌을 의미해.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한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광물질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의 광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름 진짜 잘 지었죠. 요쪽 동네에서는 비타고요. 요쪽 동네에서는 마요예요. 예. 그런데 얘네 언어 현실이 어땠었냐면 언어 상황이 언어는 있어요. 말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 문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 라틴이나 히라케통의 문자와 말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나라의 언어는요, 언어가 이중적으로 발달해요. 우리말처럼 우리 빨리 신속하게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 뜻인데 언어가 두 개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생명, 삶, 생애 글자 좀 오래간만에 쓰니까 안 써지네. 예, 어쨌든 예, 생애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말로 삶이라는 뜻이 있죠. 똑같은 언어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발달해.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프는 순수하게 브리튼 잉글리시예요. 오케이, 브레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브리핑한다고 그랬죠. 그것의 어원입니다. 이게 건너가서 쇼트가 됐어요. 이걸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얘네는 여기다가 찝찝해서 꼭 is를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주어 서술어 여기는 주어 동사가 꼭 있어야만 한다. 여기는 주어와 서술어가 꼭 있어야만 한다. 예, 그래서 서술어가 필요 없을 때 찝찝해서 쓰는 게 이 비동사 이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연결 개사라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도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서술어가 비었을 때는 뭐를 쓴다? 단순하게 비동사를 써서 이 뒤에 나오는 말이랑 연결을 시켜준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이미 주어가 합류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이 동사 안에 어떤 뜻이 있어? 비가 온다. 비가 왔다. 동사 안에 동작의 주체가 함유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어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된다고? 주어 서술어를 꼭 써야 된다며. 그러니까 서술어 없어서 찝찝할 때 뭐 써? 비동사. 주어 없어 찝찝할 때 써서 만만한 거 거시기. 그래서 비인칭이 드는 어떻게 보면은 거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시기 이트. 아이고. 거시기가 이번에 이제 표준어가 꽤 됐죠. 표준어가 된지.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인칭 이트는 뜻이 없이 꼭 주어를 써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주어 서술어 이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이트라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납득이 됐죠? 그러면은 비인칭 대명사 이트를 써야 하는 상황이 어떤 거냐? 대체로 보면은요. 비인칭 이트는 전체적인 상황이 날짜, 날씨, 시간, 거리, 기타, 막연한 상황. 꼭 주어를 밝힐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굳이 인칭 대명사로서의 그것이라는 뜻이 있지 않아도 그 자리에다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it rained 이때 나오는 요 비인칭 it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it의 용법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it의 용법이다. 그러면은 it의 용법은요. 좀 적게 말하면 세 가지고요. 좀 특수하게 말하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합시다. 인칭 대명사. 얘는 기본적으로 그것이죠. 하고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좀 막연한 상황에 쓰는 거 비인칭 대명사. 이때는 날짜, 날씨, 시간, 거리, 기타 막연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가주어, 가목주어.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다든지 투부정사가 온다든지 동명사가 온다든지 오늘은 구경만 하기 때문에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쓰진 않았어요. 다른 때는 이거 가주어 가목자 못 써요. 주어 자리에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주어가 길어질 때 그냥 이트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가목적어는 오형식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it that 강조용법. it that 강조용법. 이것은 관계 대명사로서의 특수한 형식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여기 위치와 문맥상 rain이 여기는 명사였고 여기는 동사였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이 문장을 바로 볼까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런 문장을 봤을 때 you는 무슨 뜻이에요? 너.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 형식 그 뜻이 없는 거 나왔네요. 얘는 너 한번 써볼게요. 너는 이다. 원래는 뭐 뜻이 이다라는 뜻도 없지만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light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빛, 요거는 좀 우리말로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일단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of는 뜻이 뭐뭐의 물결 표시 나왔죠.
이 자리에 명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얘는 전치사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세상의 빛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유는 대명사. 얘는 동사, 비동사죠. 대명사, 동사. 그 다음에 더 라이트는 빛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사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치사. 얘는 이렇게 꾸며주니까, 얘도 이렇게 꾸며주니까 각각 형용사, 얘는 명사. 예. 그러면은 오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는 일은 뭐뭐 있다 그랬죠? 항상 제 강의는 똑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똑같이 나와요. 얘는 하는 일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 역할을 할지 형용사 역할을 할지 부사 역할을 할지 뭐가 결정해? 위치와 문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라이트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이 전체가 형용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더? 이거 관사 아니에요? 근데 왜 형용사라 그래요? 관사는 기본적으로 관사로 쓰일 때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관사는 우리가 배웠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에 팔품사 안에 안 들어갔죠? 그럼 관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물어보면요. 많은 애들이 관사요? 더요. 좀 자세하게 말하는 애들은 더요. 이런 거요. 예, 정말 가면 갈수록 공부를 못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예, 정말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는 제가 참 그런데, 초등학생도 그렇고요. 중학생도 그렇고요. 심지어 대학생도 그렇고요. 하여튼 간에 관사? 이 말을 왜 관사라고 이름 붙이게 됐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사라고 하는 것은요. 관사. 이게 한자로 쓰면 모자 관자예요. 모자처럼 쓰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에게? 항상 관사는 명사 앞에 나오기 때문에 관사라는 말은 명사의 모자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유럽 사람들도 모자 별로 안 쓰고 다니죠. 근데 전통적으로 성인 남자는 반드시 모자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신사용에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예, 뭐 이거를 신사용 화장실의 상징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반드시 이게. 예,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자의 쓰임새가 많았던, 그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정말 이 간문화, 하다못해 페랭이라도 써야죠. 예, 이렇게. 예, 이게 인간이면 누구나 다 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요, 이 모자를 안 쓰고 맨대가리로 돌아다닌다. 이거는 유럽 사람들 상식으로도 천하에 없는 불상놈이 되는 거야. 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일화가 있느냐면요. 저희 옛날에 이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봤던 건데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났어요. 고종 황제 때 얘긴데 한일합방 전에 이 한성 부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때 뭐 갑신정변 후니까 이제 일본의 이 그 힘이 정말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였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덴노 헤이카 반자를 외친 거예요. 그 뭐예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라도 조선 왕실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돌아온 다음에 뭐 고종이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방에 좌중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뭔 말을 했냐면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나 그때 이 갓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그냥 맨상투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명분을 준 거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럼 괜찮지. 그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공식적인 행위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예, 갓을 써야 된다. 모자를 써야 된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 명사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모잣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사 앞에 쓰이는 말이라는 뜻으로 관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참 유래가 재밌죠. 이 한자말을 처음 붙인 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메이지 유신 때 그렇게 했죠. 여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여기는 This room is light. 이 방은 이때는 빛이다, 밝다. 그럼 밝다지 어떻게 알았어? 얘도 비동사 다음에 나왔어요. 얘도 비동사 다음에 나왔어. 근데 위치와 문맥상 얘는 너희는 빛이다 하면 말이 되었는데 이 방은 빛이다. 문맥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없다? 관사가 없다. 그래서 얘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인 줄 아는 거고 얘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light는 명사로 쓰이면 빛이라는 뜻이지만 형용사로 쓰이면요 밝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please 요거는 좀 나중에 뺍시다. 이거는 제발 부디라는 뜻이죠. light the lamp. 이거는 램프의 불을 켜다. 불을 켜다라는 뜻이에요. 오메. 이거는 그냥 불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컨셉만 있지 위치와 문맥에 따라서 이 펑션 기능은 이렇게 명사도 됐다가 또는 형용사가 됐다가 심지어는 동사가 되어서 불을 켜다라는 뜻도 될 수 있다. 기준은 뭐다? 위치와 문맥이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데 더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아이론은 철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명사입니다. It's not light. 여기는 관사가 없죠. 그러면 형용사로 해석해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밝다라는 뜻일까요? 밝다라는 뜻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얘는 가벼운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이거는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단어는 종자가 다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언어 유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나 이거는요 어떤 것에 착안한 언어 유희냐면 우리말에 똑같은 눈인데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에 섞임이 있었겠죠. 어떤 부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스노우 눈설자 써볼게요. 이거를 보고 눈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부족들은 발음은 똑같은데 우리나라 알타이어 계통이니까 그런데 이 I에 해당하는 이렇게 영어로 치면 한자로 치면 눈목.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애들 한자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눈설 하는 것도 하지만은 눈설 눈목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스노우설 아이목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참 시대가 근데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요 스노우나 눈설을 뜻하는 이 눈과 아이나 눈목을 뜻하는 이 눈은 같은 단어 다른 단어예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도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사전에 요 똑같은 단어 넣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한 단어 내에서 설명이고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어깨표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깨표 번호를 오른쪽 어깨에다 번호를 붙인 것은 다른 단어인데 이 스펠링만 같아, 철자만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으로 창을 뚫으면 창구멍이 나나.
그럼 여기 있는 창은 이 창은 이 한자로 치면 이거죠. 영어로 쓰면 스피어. 여러분들은 어쩌면 창 이 한자로 쓰는 것보다 이 창 이 그 저기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창은 한자로 쓰면 영어로 쓰면 윈도우. 발음과 철자가 같아요. 그런데 얘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다. 예, 이거는 품사의 전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거다? 품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외울 때는 한꺼번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깨표로 어깨번호로 예, 구별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외울 때에도 어떻게 외워야 된다? 라이트 1 바로 껴 쓰고 명사 빛 하고 형용사 보이시나요? 밝은. 그리고 이렇게 동사로 불을 켜다. 이렇게 어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라이트 to 바로 켜는 똑같고 ADJ 형용사. 이거는 좀 이렇게 각자 단어들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우리말로 한글로 써도 돼요. 형용사 가벼운. 그래서 가벼운 건 들기가 쉽죠. 그래서 부사로 쉽게 이렇게 쓰인다. 이런 단어는 어원이 다르다. 요거 설명 안 했나요? 쉽게. 예, 이거는 그래서 철은 가볍지 않다. 이건 속담이네요. 쉽게 온 것은 쉽게 간다. 예, 이렇게 예,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품사는 기본 컨셉만 있고 단어는 위치와 문맥상 기능, 펑션, 품사는 달라질 수 있다. 근데 품사의 전환과 어원이 아예 달라서 단어 자체가 아예 다른 거는 좀 구별해야 되고 단어 외울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품사의 전환 마치고요. 8강 마치고 9강에서는 여태까지 배운 거 복습 관리 한번 하는 시간 가지고 다음 주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마치겠습니다.